불이익은 내가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변호사의 할 일이거든요. 1심 재판, 2심에서 웬만하면 잘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안녕하세요. 신세계로의 조인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영상 시댁 2심 재판 잘 보셨나요? 오늘은 이 영상에 대한 코멘터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을 방치하였으며 경제적 낭비를 한다.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이고 밥도 제대로 안 챙겨준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거예요. 반박할 증거들도 많이 있어요. 의뢰인이 건넨 사진에는 의뢰인이 아이들의 학원 행사에 참여하고 밥을 차려주고 외식도 하는 등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장본 영수증이에요. 이거 가계부랑 영수증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왜 판결이 그렇게 났을까요? 저도 너무 이해가 안 돼서 판결이 나온 뒤에 확인해 보니까 이런 증거들이 하나도 제출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온 거예요. 재판은 증거 싸움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당연히 증거가 제출이 되어야 내가 주장한 게 신빙성이 있고 내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거를 판사님이 알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주장만 하고 증거를 제출 안 하면 판사님은 모르세요. 내가 이야기한 거가 진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증거가 제출 안 되면 불이익은 내가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가끔 2심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1심에서 그 본인이 제출해달라고 갖다 준 증거가 제대로 이게 제출이 됐는지를 확인을 못 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이제 성실하게 진행을 하시지만 간혹 가다가 제출 안 하시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제출하는 게 이제 당사자한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신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급적 내가 이제 증거로 확보한 거는 대부분 다 제출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증거를 그냥 제출하는 것만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증거를 제출했을 때 그 증거가 어떤 의미로 나한테 유리하게 증거를 제출하는 건지도 설명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증거를 제출할 때는 꼭 증거 제출하시면서 자세한 설명, 나한테 유리한 증거 모두 다 하셔야 됩니다. 장본 영수증들인데 인스턴트는 몇 번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유치원, 학예회, 체육대회, 부모 참관학습, 태권도 승급심사 등 엄마는 혼자서 아이들 행사에 모두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 이게 자녀를 방치하는 어머니의 모습인가요? 큰아들은 갑자기 시댁으로 보내진 후 수차례 몰래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 통화 내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댁은 너무 시골이라 주변에 학교도 학원도 병원도 없습니다. 육아를 하기에는 부적합한 환경입니다. 이미 2달이나 회사에 잘 다니셨고 급여 소득도 발생했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한테 어떤 친권 양육권자가 결정되는 게 좋은지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자녀의 나이, 지금까지 주된 이제 양육자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양육 환경, 애착 관계,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기 위해서 가사조사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이제 법원에서 가사조사관이 면담하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아이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조치가 무엇인지를 법원에서 여러 측면에서 고민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남편이 애들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렸어요. 아이들 만나게 해주지도 않고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갑자기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노골적으로 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기라도 하면 아이고 잘난 며느리 납셨어. 네가 너무 잘나서 남편한테 져주질 않으니 남편이 기가 죽어 집에 들어가질 못하잖아. 제가 냉대받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댁 식구들과 한패가 된 거죠. 만약에 시댁의 차별적인 태도 아니면 시댁이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이혼 사유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면은 시부모님을 상대로 파탄의 책임이 시부모님한테 있다라고 하면서 이혼해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폭언 이런 거 당연히 사유는 되는데요. 다만 이제 아까도 모든 재판은 증거 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으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싶은데 연락을 차단했다든지 폭언을 하고 비꼬는 그런 대화 내용 아니면은 녹음 이런 여러 가지를 증거로 확보해서 재판부에 제시한 게 저희가 2심에서 승소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카드야? 이제 생활비 대신 카드로 줄 거야. 그래, 알겠어. 남편은 생활비 대신 준 카드가 사용될 때마다 500원, 1000원까지 내역을 감시하며 절 옥죄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고 결국 다툼이 일어났어요.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는 10,000원짜리 옷 하나도 못 사? 네가 쓴 돈은 10,000원이 아니라 12,000원이었고 넌 밖에서 일도 안 하잖아. 원래는 이제 생활비는 주면 그 내역에 대해서 받은 사람이 뭐 가계부를 쓰는 거는 본인의 이제 마음인 거고, 가계부 쓰는 것을 강요한다던가 내역을 이제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단지 내역을 적어라 라는 것 정도뿐만 아니라 거기서 넘어서 이제 폭언을 한다거나 그렇게 쓰지 않는 경우에 생활비를 뭐 회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음 달 생활비를 안 준다거나 아주 부당한 이제 대우라고 하면은 그거 자체가 이혼 사유로 이어질 수는 있지요. 하지만 이제 뭐 생활비 주고서는 그거를 어느 내역에 쓰라 이렇게 간섭할 권리는 사실 어느 누구도 없지요. 상의해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해야 합니다. 남편 측 의견 한마디에 모두 대응하고 판결을 엎을 만한 주장도 더 해야 되겠어요. 의뢰인과 몇 번 더 만나서 자료를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게 좋겠어요. 김 변호사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주장입니다. 남편분이 아무리 깎아내리려 해도 이 모든 자료들이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그런 부분이 힘든 거죠. 한쪽이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이 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반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혼 소송이 분량도 길어지고 또 세밀하게 반박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이제 당사자들이 기억을 떠올리고 유리한 증거 자료를 찾고 그게 힘든 부분인데요. 근데 이혼 소송에서는 그런 사소한 일이라도 모두 반박하는 거는 중요합니다. 증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 당사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그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 이것도 이제 변호사의 할 일이거든요. 1심에서 아이들을 다 빼앗겼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 1심에서 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심에서도 패소하면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져오는 건 거의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의뢰인은 아주 유능하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성실한 어머니입니다. 2심에서의 치열한 주장 끝에 판사님은 1심 판결을 재고하게 되었고 결국 판결은 바뀌었습니다. 큰아이는 아내 측, 둘째 아이는 남편 측이 양육하기로 하고 양육비는 각자 부담하세요. 요새는 재판이 1심 재판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어요. 많은 이제 변호사들도 그렇고 판사님들도 1심 재판 2심에서 웬만하면 잘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결론이 난 거를 2심에서 뒤집기는 어려운 거죠. 더더군다나 친권 양육권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한번 정해지면 2심에서도 거의 잘 변경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심에서 첫째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변경돼서 정말 우리 의뢰인한테 좋은 결과였던 거죠. 힘든 상황에서 이제 1심에서 패소하시고 2심 저희 신세계로에 오셔서 승소를 했는데요. 1심에서 제대로 이제 되지 않았던 사건도 2심에서 열심히 하면 이제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은 결과 얻으셨던 분들도 이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